네, 안녕하십니까. 애국방송, 의견방송, 신백훈 화학방송, 애국 필독서 추천 방송입니다. 제주도의 같은 고향이자 선배이신 좌승희 경제학 박사님께서 숨결이 혁명될 때를 읽어보았냐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책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의병이냐는 뉘앙스로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독서를 권유를 받았는데 특히 금년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북업 강병시킨 그 10월 유신이 50주년이 된다는 그런 각별한 의미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손에 잡자마자 쉬지 않고 전부 읽었습니다. 범국민 호학운동에 여생을 바치고자 하는 저 신백훈 이명에게 학문적 자문과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존경하는 좌승희 박사님께서 좋은 책 추천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신백훈 의병의 저의 반성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 의병 신백훈은 박정희 대통령님을 미워했었습니다. 유신의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고3이었습니다. 뭘 알았겠습니까? 민주화 투사 김영삼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세 지나서 탄핵 시기를 맞아서 이 나라가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제대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 같은 바보 멍충이 국민 때문에 이 엉터리 탄핵 정치가 버젓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유신이 없었으면 박정희 혁명도 중단됐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혁명을 3번이나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차는 5.16 혁명으로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2차는 한일 국교 정상화 혁명으로 실사구시적인 경제발전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3차는 10월 유신 혁명입니다. 그 10월 유신 혁명으로 부국의 길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저 의병 신백훈이는 60세 중반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의 길로 애국의 길, 의병의 길을 여생으로 그것을 고종명의 목표로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반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의 후배들에게, 나의 자식과 손주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숨결이 혁명이 될 때 이 책이 정신을 부디 반드시 공부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분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하기 바라고 나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독후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숨결이 혁명될 때 조우석 평론가 등 17명의 저자가 박정희 정신의 모든 것을 아주 솔직하게 핵심과 본질을 모아서 편집된 책입니다. 편집자가 누구냐 봤더니 박지영 작가라는 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아주 훌륭하고 진정한 여성 출판 기획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것에 또한 감사드리게 됩니다. 구실은 꿰매야 보배가 되듯이 17명의 또 다른 박정희 정신 자세를 실천하는 애국 지식인들의 글을 잘 편집하여 잘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독후감 방송 마지막에는 만약 박지영 작가가 17명처럼 10월 유신에 대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원고를 내게 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은 이런 원고를 낼 것입니다 해서 이 영상 끝까지 마지막에 보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의병이 어떻게 10월 유신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가, 아직 속고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논리를 펴는지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벽과 선을 넘어 부제로 조우석 평론가는 박정희를 비판했던 언론인 학자 김상희 교수의 반성문부터 소개를 하고 아주 공감이 가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상희 교수 반성문 요지는 박정희 대통령은 즉 자기 같은 책방 서생에 반대하는 일만 골라가며 했기에 큰 일을 해냈다고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같은 학자 언론인들이 하면 절대 안 된다 믿은 일들을 무서운 진명으로 성공시킴으로써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이다 요지였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활자로 된 글은 영원히 남는다. 나는 이 글을 두고두고 동료 지키신 사이에서 욕을 먹겠다 하는 각오로 이 글을 조우석
작가는 쓴다고 한 것에도 공감이 됩니다. 지식인 증언 중에 국립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정치학과 교수 김형아 박사가 쓴 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이 나오는 이전에 아주 유명해진 말이라고 합니다. 유신 체제 구축이란 고도 성장 그리고 국가 혁신을 위해 당시 우리가 치러야 했던 기회비용이라는 의미심장한 주장이다. 차제 김영하의 자문자랍도 우리는 함께 기여할 내용이다라고 조석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하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에 김명하 박사의 답은 거침없이 그렇다입니다. 싱가포르 이광료 수상의 길과 비교한 것도 좋은 내용입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거울로 박정희 대통령을 보자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장기간 독재를 한 사람이 이광료 수상입니다. 31년 독재를 하고 아들에게 권력을 또 물려준 것까지 있습니다. 이런 싱가포르에 비교해서 비교해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리관유가 박정희 리더십에 대해 말한 것들을 국민들이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리관유 수상이 말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정력을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데 소모합니다. 다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하고 평가는 역사에 맡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눈앞의 현실에만 집착하는 분이셨다면 오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리관유 수상의 진심이 담긴 연설이었고, 리관유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배워서 오늘날 싱가포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은 82년생 북한 김지영의 꿈 김다혜님의 글입니다. 민주화는 산업화를 이뤄야 가능하다. 그 산업화를 이끈 분을 일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박정희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인물은 누가 뭐래도 세계가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여 쓴 김다혜님은 탈북자죠. 북한 상업관리소 회계 공무원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실상을 소개하는 좋은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전라도 광주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전라도 사람 광주 사람 주동식님의 글입니다. 국민의힘 광주시 당원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은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를 쓴 한민호님의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려면 반드시 당시의 국제 정세를 함께 논해야 한다. 닉슨 독트린 그리고 미군을 철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거를 돌이켜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내내 안보 위기에 시달린 것입니다. 북한은 무장공비 31명을 침투시켰고 청와대를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미군은 철수한다. 북한은 수시로 도발한다. 이걸 얘기해서 10월 유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민호님은 문재인 정권에서 해임당한 것이 오랜 접방에 승소했지만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해임당하는 억울한 처지에 있는 애국지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박정희식 너치라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님의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의료보험을 도입한 거, 교육계획을 한 거, 치산치수를 한 거, 조직 범죄를 제압한 거, 과학의 발전 등 치적을 아주 쉽게 소개한 글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글은 선물이라는 허하평 전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서 박정희 시의 현장을 보았던 분입니다. 그 무에서 백지에서 일어나는 네 가지 위협, 의식개혁, 국민의식개혁, 경제건설, 자주국방, 산림녹화 달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글을 잘 정리를 해주신 글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서윤님의 글로 과거와 미래는 현재에서 만난다라고 한 글입니다. 광화문에서 세상에 김정은 환영단이라는 플래카드를 두고 모인 수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을 부가나로 만든 박정희를 독재자라는 오명으로 끌어내리고 김정일 수령체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의식주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의 김정일을 위인으로 여기는 이들과 현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요지의 글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주 진솔한 글입니다. 온 국민이 보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청년 세대 신승민님의 글입니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느낌바를 솔직하게 쓴 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보고 깨달아 주기를 바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9번째는 필연적인 혁명 이야기로 이지연님의 글입니다. 현재 프랑스 IT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시와 유시를 차분히 설명하는 좋은 내용의 글입니다. 10번째 글은 광화문 연가로서 광화문 연가라는 부제로 김성훈 외관조선 기자의 글입니다. 박정희의 비밀어록 나 혼자 결정한 비밀사항인데 2년 뒤 19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민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북한 김일성도 남지 못할 거야. 이런 글을 비서관에게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2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국민들이 이 글을 보면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쓸모있는 경제학 이야기. 박정희 재단 이사장 좌승희 박사님 글에서 유신 시대의 경제정책은 주 시장 중심의 경제학이 시장이 해결한다는 성장 담론가의 한판 대결이었다. 시장이 만병통치라는 그래서 기업 역할을 경시하면 물론 정부는 악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서 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해야 경제가 발전하는지를 실사구시로 보여준 과정이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박정희 경제학은 노벨 경제학 성감이라고 정말 실력이 있는 경제학자 좌승희 박사님께서 쓰신 글은 진정 온 국민이 모두 보아야 할 글이 되겠습니다.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으로 세계 만방에 알려지는 박정희 경제학을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몰라서야 어찌 국민 교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국민 필독의 글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2번째 글은 정치학 박사 고성국님의 글입니다. 박정희는 전략 목표가 분명했고 이를 이뤄내기 위한 현실적인 전술수단을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이뤄나간 인물이시다. 그가 그냥 막연하게 잘 살아보자고 외친 게 결코 아니다. 그는 잘 살기 위해서는 농촌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하는지,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도시는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전술을 세웠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는 위대한 전략가라고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요지의 글을 좋은 글이었습니다. 13번째는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의 글입니다. 기자다웠게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흥미진진한 글로 박정희 대통령님을 우리 국민들이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소변을 보고 있는데 누가 목을 빼서 내 물건을 보고 있더군. 누군가 하고 보니 박 대통령이야. 박 대통령은 물건도 시원치 않은 자식아 떼끼놈 그러더군. 그때부터 난 박 대통령이 그저 그렇게 재미있는 분인 줄 몰랐어. 앞으로는 박 대통령 비판 안 할 거야. 이 선배 기자가 고백한 기사를 박정희 대통령을 새롭게 알게 된 감동신라 등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번째는 애국청년 변희재는 정말 의병이 참 좋아하는 애국 능력입니다. 아주 오래된 청년의 꿈이라는 부제로 나라의 힘이 강해져 온 세계를 얻는다 해도 민족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 우리 조선이 하루빨리 주권을 찾으려면 인격을 닦고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요지의 글입니다. 애국청년 변희재의 정신은 작은 박정희라고 할 수 있다고 의병은 강력히 말합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역사와 비교하면서 참으로 논리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글이었습니다. 꼭 읽으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박정희 장군의 6.25 전쟁을 예측한 정부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도 소개되고 있는 아주 좋은 글입니다. 15번째는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최대주 회장의 글입니다. 박정희 정부 18년 그 후반기 유신체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거듭 말한 것처럼 우리 당대 국가적 과업들을 이루는 데에 매우 큰 시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북핵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안보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체제의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16번째 글은 고독한 혁명가란 부제로 홍문정 전 국회의원이 글입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에 고단했던 노정으로부터 이제 그만 해방시켜 드려야 한다.
민족적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저주의 구판을 거두고 상식선에서 그의 업적을 보다 더 진중하게 논해야 할 시점이다. 요지의 글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2011년 하버드 대학 출판사에서 박정희 연구가로서 세계적 명성이 있는 에즈라 보켈 교수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평가한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 책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구절을 보면은 왜 그런 길을 가게 됐나 보켈 교수의 질문을 하니까 보켈 교수의 답변은 당시 한국은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 커다란 무역 적자를 메우려면 수출이 신정돼야 했는데 수출을 늘리기 위한 기술과 자원이 부족했다. 고학력자의 높은 실업률은 정치 사회 불안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어려운 길을 가던 한국이 갑자기 길을 바꿨다. 그것은 기존 이론처럼 개발 국가론의 관료제로 설명되지 않는다. 박정희의 리더십을 연구해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외국의 선진국의 저명한 교수가 연구한 이 책의 내용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고의적일 수밖에 없고 매우 악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7번째는 경제역사학자 이영훈 교수의 글입니다. 10월 유신을 경제사 관점에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 글입니다. 10월 유신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물적 유산이 빈약한 가운데 가난만 물려받은 나라였죠. 국제시장의 환경 변화를 맞아서 노동재배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로 도약을 시작한 한국 경제가 어느 단계에서 추가적인 도약을 위해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화공업 육성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상이한 형태와 수준의 국가 경제가 불가피했던 그런 점에서 그 현명함이나 그 어리석음에서나 그 용감함이나 비겁함에서 그에 대한 협력과 저항에서 그 시대의 인간들이 그 역사적 공과를 함께 나누어야 할 정치적 변력이었다. 10월 유신이 결론되었을 때 그것은 박정희 한 사람의 욕망이거나 책임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그에 협조한 것은 그때 91점 몇 프로가 찬성을 했습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정하기 힘든 역사이다. 반면 야당인 대중경제론은 대안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인기영합의 구호였으며 나아가 인민민주주의 기운까지 내포했다. 사회주의자죠. 그것으로 대중을 선도한 야당이 책임이 없었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또 그에 동의한 당대 지식인들의 책임 역시 중대한 것이다. 그들은 민족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미래, 세계사의 주류를 조망할 지적 능력을 결여하였다. 무식했다는 거죠. 대중경제론, 대중민주주의 환호에 환호한 국민들의 책임도 적지 않았다. 유신은 당시 91% 이상의 국민이 지지한 것입니다. 당시에 투표권도 없었던 고3이었던 제500 신대군인은 아버지 세대의 꼰대들을 비판하였던 아주 철부지였습니다. 똥폼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반성하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상 17명의 저자들이 전문가적 글로 되어 있는 좋은 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애국 국민은 반드시 필독해야 될 이 책을 간곡히 추천을 드립니다. 의병은 참고로 공자 맹자를 공부하고 있는 유교 학도입니다. 유학도 입장에서 이 책을 기획 편집한 박지영 작가가 만약에 원고 요청을 해왔으면 어떤 글을 썼을까? 다음과 같은 유지의 글을 만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부제는 이렇게 정했을 겁니다. 박정희 10월 유신은 권도로서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용도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맹자님은 공자님의 사상을 잘 정리한 성인입니다. 그래서 아성이라고 그럽니다. 공자님을 시중의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때 시자 가운데 중 적중할 중자죠. 그 시대에 딱 들어맞는 판단을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선택하고 집중하고 실천하고 가르친 것이 공자님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자님은 공자님의 인류사에서 시중 지도를 최고봉 성인이다라고 논증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하면은 인간 사회는 상도가 있고 권도가 있습니다. 상도와 권도. 근데 시대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올바르게 딱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인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맹자님은 매우 논리적입니다. 권도를 설명하면서 예를 든 게 물에 빠져 죽게 된 형수를 손 잡아서 구해내는 것을 권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권도를 잘 앞장서서 하신 분이 공자라는 것입니다. 형수의 손을 함부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게 상도입니다. 상도. 일반적인 도리, 상도란 변치 않은 일상의 도리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형수가 물에 빠져있고 상어나
악어가 공격하는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릴 위기의 찰나적 순간입니다. 이때는 구해내는 것만이 권도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요, 투표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시의 세계 정세 속에서 닉슨 독토린, 김일성의 도발,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화 요구 속에 이거는 만국이 절망 속 위기 속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형수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윤리 타령만 하는 김영삼, 김대중에 대해서 내무대의 친일 배터라 하는 권도를 실천한 것이 이게 공자 맹자님의 권도였습니다. 만약 당시에 공자님께서 대한민국 지도자였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그대로 했을 것이라고 저 유학도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참고로 신백훈 부자 사용 파자 법으로 권도의 권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권자는 권세 권자로 보통 되어 있지만 저울추 권자입니다. 저울추 권자, 저울추 저울, 경중 분배를 가리는 권자다 이 말이죠. 부수는 나무 목자입니다. 저울대가 나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획을 파자를 하면은 나무목과 황새 관자로 돼 있어서 권세 권자, 저울추 권자가 됩니다. 즉 이거의 사유, 즉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저울대, 나무로 되어 있는 저울대가 형평에 맞게 됐는지 황새가 큰 눈을 부라리면서 잘 보고 저울추를 잘 재야 된다는 것이죠. 엉터리 재지 말고. 그래서 잘 재야 정확한 저울추를 잘 되니까 권위가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자의 용례는 권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권난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채권, 정권이라는 이 권자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국민의 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재판을 지혜롭다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권도로서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10월 유신은 물에 빠져 악어에 물리고 익살 형수를 구해내듯이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란 존재가 없어지는 만국이 위기에서 구국의 결단을 해낸 슬기와 용기를 지니는 박정희라고 하는 지도자의 결단과 결단에 국민과 역사는 평가를 하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장군이요, 진정한 경세가요, 진정한 행정가요, 진정한 공자님처럼 국민교육을 장려한 국민교육 현장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진정한 교육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올바르고 합당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감사와 존경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병은 60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한 철부지 인생을 진정 반성하고 속죄하고 의병의 길로 의병의 길을 여성이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데는 저 같은 똥폼 잡은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이었음을 철저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데 속죄가 다 되겠습니까? 속죄가 다 못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반성과 속죄를 하겠습니다. 애국민의 필독 교양도서 숨결이 혁명될 때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살립니다. 애국방송, 의병방송, 신백훈 화학방송 애국 필독도서를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